캠핑카! 캠핑카. 캠핑카. 갑작스럽게 시작했던 여행이었어요. 급하게 크루즈 아메리카라는 업체에 캠핑카를 예약했습니다. 크루즈 아메리카의 홈페이지입니다. 리로케이션 이벤트로 덴버에서 피닉스까지 이동하는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하루에 $39로 정말 저렴했어요. 6일간 1,500마일이 포함된 상품이었답니다. 여기 빌릴 수 있는 아이템들도 있는데요. 저희는 주방용품이 포함된 패키지를 빌려서 $125가 추가되었어요. 크루즈 아메리카 총 이용 금액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캠핑카라고 부르지만 미국에서는 RV나 모터홈으로 불리더라고요. RV는 Recreational Vehicle의 약자로 여가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이동식 주거 차량을 의미하고요. 모터홈은 RV의 하위 카테고리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운전석과 거주 공간이 한 대 붙어 있는 차량을 말합니다. 저희는 캠핑장 체인점 KOA를 대부분 이용했어요. 크루즈 아메리카를 이용하면 1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앱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예약을 미리 하지 않고 워크인으로 당일 직접 오피스에 가서 할인을 적용받았습니다. 네, 출발합니다. 저희는 짐을 최소화했어요. 2명이 기내용 캐리어 하나, 백팩 하나, 숄더백 하나로 끝냈습니다. 덴버에 도착한 후 공항에서 크루즈 아메리카로 이동 중입니다. 드디어 캠핑카를 만났습니다. 직원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캠핑카의 외부, 내부를 촬영했어요. 생각보다 꽤 넓더군요. 작은 부엌, 식탁, 침대, 화장실, 냉장고까지 있었습니다. 캠핑카를 끌고 처음 간 곳은 월마트입니다. 월마트에서 간단히 당일 저녁에 먹을 것과 물을 사고 캠핑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여기는 어디죠? 콜로라도 덴버입니다. 전날 캠프사이트에 와서 물을 연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기만 꽂아서 잠을 자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 및 주차비 70만원. 저는 그래서 샤워를 할 거예요. 공용시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샤워장에 가봤는데 그래도 여기 소개에 핫 샤워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추운 날에도 샤워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첫 끼를 라면과 샐러드로 해결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몇 도죠? 35도입니다. 네, 저희는 이 3도 되는 날씨 캠핑을 하려고 이 호흡올빵 같은 하는 게 참 재밌네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캠핑카! 히터를 틀어도 바람이 스며들어와 둘 다 밤잠을 설치며 너무 고생했던 첫날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의 출발 지점은 덴버, 도착 지점은 피닉스였습니다. 미국 전체 지도로 보면 꽤나 먼 거리였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대략 큰 루트를 정하고 갈 수 있을 만한 관광지를 검색했습니다. 전반적인 하루 여정은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이동거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캠핑장에서 아침을 먹고 출발한 후 관광지 한 곳을 둘러보고 해지기 전에 새로운 캠핑장에 체크인을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캠핑장에서 저녁도 해먹고 편하게 씻고 쉬면서 여유있게 지낼 수 있었어요.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체크아웃을 한 후 이지마트에서 식료품 쇼핑을 했어요. 일정에 맞게 필요한 만큼 구매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캠핑카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짐 정리입니다. 캠핑카는 크기가 큰 만큼 운전 중에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소음과 함께 운전해야 하는 일이 생겨요. 특히 쿡탑의 거치대는 반드시 빼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냄비와 팬 같은 물건들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두었는데요. 이쪽에 두니 소리 없이 잘 갈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꼭 챙겨야 할 물건, 바로 휴대폰 거치대입니다. 오늘
오늘 관광지는 콜로라도주의 가든 오브 더 가드스라는 곳입니다. 아니 너무 신기하다. 그런 거구나. 약 3억 년 전에 형성된 붉은 사암 바위들이 장관을 이루는 자연보호구역인데요. 정말 독특한 지형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원 내 여러 포인트를 차로 이동하며 주차 후 걸어서 구경할 수 있었어요. 열심히 운전에 내려간 덕에 드디어 뉴멕시코주에 진입했습니다. 첫날 추위 때문에 너무 고생한 저희는 둘째 날에는 결국 호텔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캠핑카 여행을 기세등등하게 시작했지만 바로 호텔행이라니 이 상황이 좀 우습기도 했어요. 셋째 날입니다. 근처 월마트에서 겨울용 침낭을 샀어요. 스타벅스에서 따뜻한 라떼를 사서 몸을 녹이고 계속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늘의 관광지는 뉴멕시코주의 주도 산타페입니다. 영상에 보이는 건물들이 어도비 양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기자기한 도시 풍경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산타페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자 미국 내에서도 가장 오래된 성당 중 하나인 산미구엘 성당에 들어갔습니다. 도착한 시간이 마침 성당의 오픈 시간이더라고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성당 내부에 종도 쳐보았어요. 1356년에 스페인에서 만들어진 종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조지아 오키프 미술관에도 들렀습니다. 뉴멕시코 하면 딱 떠오르는 화가가 바로 조지아 오키프였는데요. 그녀의 작품들을 모아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점심은 뉴멕시코인만큼 타코로 해결했습니다. 구글 평점이 높은 푸드트럭에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산타페 도시 구경을 마치고 다시 운전을 합니다. 캠핑카는 운전하기 어렵다기보다 승차감이 안 좋습니다. 기름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되고요. 하지만 이 로드트립 자체는 정말 좋고요. 차 안에서 밥 먹기 정도? 우리의 캠핑카는 이런 모습입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저희 화장실 문이 고장났는지 달리는 와중에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목적지까지 이제 8분 남았습니다. 물은 한참 멀었네. 오늘 숙소는 Truth or Consequences라는 곳에 있는 리버밴드 핫스프링스입니다. RV 주차장이 있는 곳이라서 당일 예약 후 찾아갔는데 정말 좋은 선택이었어요. 아기자기한 온천풀 앞에는 산과 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프라이빗과 공용 온천이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저희는 공용 공간만 이용했어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충분히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녁으로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여 먹었어요. 밤에도 온천에 들어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정말 예술이었어요. 넷째 날입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일출을 보며 반신욕을 했습니다. 오늘은 화이트샌드 국립공원으로 이동합니다. 뉴멕시코의 대표적인 관광지인데요. 가는 길에 국경 검문소를 만났어요. 타 주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설명하며 몇 가지 질문에 답한 후 다행히 통과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화이샌드 국립공원. 그 너가 말한 바다가 수백만 전에는 얕은 바다였던 곳이 마르면서 석고강물이 남았고 이렇게 끝없이 펼쳐진 하얀 모래 언덕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곱다. 썰매는 공원 입구에서 구매하거나 빌릴 수 있는데요. 저희는 우연히 친절한 한국인 가족들을 만나서 썰매를 빌려 타볼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곳 국립공원 내에 캠핑카를 주차해놓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때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밥을 해결했어요. 화이샌드를 충분히 구경하고 다시 차를 탔습니다. 드디어 애리조나주로 넘어갔어요. 윌콕스라는 곳까지 이동해 KOA 캠핑장을 찾았습니다. 이동만 6시간이 넘게 걸린 정말 긴 하루였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의 관광지는 사구아러 내셔널 파크입니다. 지금 약간 사파리 하는 느낌이야. 되게 가파른데? 그러니까 선인장 다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갔다 가보면은 꼬불꼬불한 길을 차로 이동하며 마음에 드는 곳에 주차해 사진도 찍고 구경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거나 러닝을 하며 공원을 돌더라고요. 공원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정말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신나게 공원 구경을 마치고 서부 여행의 필수 코스인 인앤아웃에 들렀습니다. 오늘의 숙소는 메사에 있는 KOA입니다. 이곳이 이번 여행의 마지막 캠핑장이었는데요. 저녁을 해먹고 캠핑장에 있는 수영장과 핫터브를 이용했습니다. 저녁에도 춥지 않은 애리조나라서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솔직히 첫날 생각하면은 와, 너무 힘들어서 와 이거 할 수 있으려나? 이랬는데 첫날 고생하고 다음날만 호텔 잡고 아무튼 이 정도면 성공적. 따봉 한번 날려주시죠. 여섯째 날, 아침을 먹고 캠핑카 반납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캠핑카를 청소하고 사용한 물을 비워냈어요. 그리고 프로판 가스를 채웠습니다. 프로판 가스는 캠핑장 직원분께 요청하면 친절하게 방법을 안내해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유를 하고 크루즈 아메리카 피닉스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피닉스 지점은 규모가 꽤 컸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주유량과 프로판 가스 충전 여부를 가장 꼼꼼히 확인하더라고요. 근처 사시는 지인분 집에서 점심을 먹고 그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후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캠퍼스를 구경했어요. 저녁을 먹고 여유로운 시간도 보냈습니다. 마지막 날 묵었던 숙소가 너무 좋아서 영상에 넣어봅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추억을 안고 집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저희의 첫 캠핑카 여행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25피트 캠핑카를 빌렸는데요. 둘이 사용하기에 딱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홈페이지에 5명이 이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는데 실제로는 어른 2명, 아이 2명 정도가 적합해 보였어요.
캠핑카 여행에 좋았던 점은요. 첫째, 캠핑카와 캠핑장 경험을 해볼 수 있었다는 점. 두 번째, 밥을 거의 해먹다 보니 맛집이나 카페를 고르는 고민이 줄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땅의 다양한 풍경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면 조금 어려웠던 점은 첫째, 차 안에서 오래 앉아 있어서 이동 시간이 많다 보니 운동량이 적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캠핑카 주차가 쉽지 않았어요. 어딜 들르더라도 주차 공간이 여유로운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냉동식품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양념이나 여러 가지 챙겨가지 않는 상황이라면 직접 요리를 하긴 쉽지 않았어요. 추억 기록 겸 캠핑카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